공부의 윤곽과 바탕.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수반에 꽂힌 하얀 백합을 딱 가르치시면서 이 꽃이 무슨 색깔이냐 딱 물으시는 거예요. 백합이 하얀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백봉 선생님이 무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 무색이 무슨 색인지 순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 무색이 무슨 색깔을 말씀을 하시는지 순간적으로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비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 빨강은 빨강이나 이렇지요. 이게 적이 빨강이지요.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이게 제 답이었어요. 이 비적이잖아요. 뭐예요? 비상이지요. 이 비자라는 말은 비와 무라는 말, 무색이다, 비색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무라든지 비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저기 아니구나, 빨강이 아니구나, 뭐 저기 무색이 색깔이 아니구나,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쩜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날로 백봉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열심히 선원을 다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선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선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러는 바람에 대학교 3학년이면 미팅 한창 할 때거든요. 미팅 한번 못 해봤다니까요. 그 선원 다닌다고. 선원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자기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 지금 부처님의 금강경 사구계가 이해가 되고 자기의 그 말로서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요. 봅시다. 범소유상이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모습이 있는 거지요.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인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면
그 밑에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해놓으신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냐면 열애 그러니까 내지 재상 구족 개시 허망, 내지 비상 구족 개시 허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거짓이며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밑에 삼장법사 현장 스님은 지금 요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밑에 부분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거짓이며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자, 우리는 이제 평소에 쓰는 걸로 한번 해보자. 범소유상.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이 뭐다? 계시 허망이다. 모두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약견 재상 그 모든 모습을 뭘로 보면 비상으로 보면 이거 비상 나왔거든요. 비상으로 보면 뭐가 된다? 즉견 열애를 본다. 여기서 그 열애는 무엇을 뜻합니까? 본래의 우리의 성품자리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그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애는 모습으로서의 열애가 아니라 본래의 그 본 성품자리로서의 그것을 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품자리를 바로 볼 수 있다.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상을 한번 보자면 비상을. 이 비상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본다는 말이 뭔 말이요? 비상을 어떻게 본다는 말이요? 모든 모습을 어떻게 보라는가? 비상으로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보라고 했거든. 그지요? 지금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비상으로 봅니까? 자, 금강거사님, 어떻게 보는 것이 비상으로 보는 겁니까? 모습에 매지 말고 모습의 그 이면의 어떤 무엇을 보라. 모습의 이면? 네. 모습에서 나와 있지 않는 그 다른 무언가를 봐라. 모습의 이면도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의 이면을 보라고 하면 그것도 모습이 되죠. 그러면 위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에 딱 저촉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빨강은 빨강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이렇게. 요 비자나 무자, 무상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를 무상이라고 해도 돼요. 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었다 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었다라는 뜻하고 달라요.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작.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그것을 충실히 했을 때 무다, 비다,
공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과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떤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요? 어떤 이치? 어떤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요? 공한 이치, 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울산 도반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넓은지 이해가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는 동생한테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우리 동생은 빨간 장미를 못 봐요. 빨간 초록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밤에는 이제 구별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걔 보고 옆에 있는 기르는 강아지 보고 야, 니 빨간 장미 좀 봐라 딱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개가 빨간 장미 볼 수 있을까요? 어째서 못 보지요? 예, 걔는 네 가지 색깔밖에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눈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의 기능이 다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걔에게 얘 빨간 장미 좀 봐 이러면은 걔가 웃습니다. 까만 장미를 빨간 장미라고 하네 이 인간이. 저보고 그럽니다. 거기 빨간 게 어디 있어 이래. 왜? 걔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거든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바퀴벌레야 저 빨간 장미 좀 봐. 이러면 바퀴벌레가 빨간 장미 볼까요? 바퀴벌레 보고 빨간 장미 보라면 못 볼 겁니다. 걔도 그러니까 걔가 빨간 사과도 못 보고 빨간 장미도 못 보고 빨간 원피스도 못 보고 빨간 자동차도 못 봐요. 빨간 대추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걔는 빨간 게 까만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걔에게 빨간 옷을 입혀요. 그런데 걔는 자기가 까만 옷을 입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에 있는 이혜리 도반이 전시회를 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전시회를 갔는데 그 작가가 이제 외국 작가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눈으로 본 세상을 현실화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윤경수 보살님 어떻게 되겠나요? 사람들이 전부 해골이에요. 엑스레이 눈으로 본 세상을 찍은 그걸 작품화해 놓은 거예요. 태연 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전부 해골이 앉아 있는 거예요. 뼈다귀가. 그러니까 저거 선원에서 맨날 법문하시던 건데 선원에서 얘기 듣던 건데 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해골로 이렇게 해서 형상화해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경주에 있는 예리도반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되게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태연 씨가 오늘 수고하시니까 태연 씨를 모델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연 씨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원무과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넣는다고 사진을 찍었더니 태연 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에 이렇게 카메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 오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태연 씨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이건 내 사진입니다 하고 꼭 들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어떤 사진이죠? 뼈다귀 사진이죠. 그건 내 사진이라고 열심히 들고 다니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나 이런 거 진짜 못 그린다. 이게 태연 씨예요? 근데 내 사진이라고 딱 들고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또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도 없네. 현미경으로 찍으면 뭐예요? 세포 덩어리예요. 눈기 코가 없어. 여기는 그래도 뼈라도 있지. 요 눈 들어갈 구멍이라도 있지. 아주 그냥 세포 무더기야. 세포 무더기. 근데 태연 씨가 또 내 사진이라고 꼭 품고 다녀요. 그지요? 요거는 엑스레이. 요거는 현미경. MRI도 있고 막 이런데 요거 3개만 할래요. 그래서 태연 씨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예. 카메라의 인형과 조건하고 우리의 눈의 인형과 조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를 우리 눈의 구조를 빌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요. 근데 엑스레이로 딱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네. 엑스레이 인형과 조건이지. 그 예리 도반이 본 그 예술가가 찍은 이 눈이죠. 눈이에요. 현미경 눈으로 보면 세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눈이 현미경만 되면 변한다는 거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보면 변하는 거 아는데. 윤경숙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보면 아는데 그걸 뭐 하려고 변한다는 걸 자꾸 설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보면 그냥 세포가 팍 그냥 변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태연 씨가 이거 혹시 태연 씨 이 카메라에 나온 거 해골하고 세포가 다 태연 씨 맞지요? 태연 씨 맞아요. 그런데 태연 씨가 본래 무슨 모습이길래 보는 인형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재미있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질문이 뭐예요? 왜 인형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의 몸이 만약에 카메라든 엑스레이든 현미경이든 다 이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눈의 기능에 따라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그럼 태연 씨가 도대체 무슨 모양이길래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을 이해하고 파악을 한다면 범, 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볼 만하지요? 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